64번부터 보죠. 확통은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말뜻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앞부분의 경우의 수라든가 순열 조합은 이제 딱 정해진 유형 문제 아니면 보통은 상황 파악인 것 같아요. 철수는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반전 경기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난 후 중간에 휴식 시간에 갑자기 철수네 집이 정전돼서 후반전 경기를 시청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친구들로부터 후반 경기까지 마친 결과가 5대3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했다고 치면 되었지만 두 팀이 골을 넣는 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철수는 표 1과 같은 표를 만들어서 후반전 경기에서 두 팀이 골을 넣어가는 상황 중에 한 가지를 표 2에 적어보았다. 이와 같이 표 1의 어두운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렵습니까? 자, 1대 0이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 5대 3으로 이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몇 골이 난 거죠? 그 사이에? 6골이 난 거죠? 아니지, 7골이네. 7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팀이 골을 넣은 거를 A라고 하면 여기에 A가 있을 거고 저쪽에 골을 넣은 걸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배열이죠? 이 사이 안에. 맞나요? 그렇죠? 그럼 같은 곳에 있는 순열이니까 7팩하고 4팩하고 3팩 하면 되죠. 이게 답. (71번) 이해되셨나요? 자, 71번은 유명하죠. 우리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이 했을 때, 자, 그림과 같이 크게 서로 다른 3개의 평균이랑 4개의 구민형이 있는데 두 상자 A, B 왼쪽부터 작은 것부터 순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를 한 번에 어떤 진열대에다 넣으려고 해요. 조건은요,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으로 순서대로 재현할 거고요.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의 인형은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구민형보다 왼쪽에 진열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펭귄을 A1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예전에도 풀었어, 니네가. 그 다음에 진열되어 있는 녀석이 곰인데, 곰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요. 순서는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에서, 왼쪽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A2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얘네들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죠. B2를 아니지. A2를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을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죠. 돼요? 뭐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B1을 먼저 놓을게요. B1, B2, B3, B4를 놓죠. 이렇게. 그럼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 A1이랑 A2가 어디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맨 처음에 A1이 여기 있어요. A1, A2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1번은 A3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되죠?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B1보다 A3가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몇 가지예요?
아니다. 이거는 네. 너무 한 가지인데. 잠깐만요. 너무 한 가지니까 잠시만요. 아니지. B2지. B1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를 그어서 이쪽에 A1, A2, A3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죠. 이렇게 1번. B2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A3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만 결정하시면 되죠.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깔린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만 자리 배열하면 되죠. 이렇게 A1, A2, A3, B1만 자리 배열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거죠. 4팩인데 3팩 해야죠. 왜요? 얘네는 자리 못 바꾸니까요. 그 다음에 2번. 한 번 더 적어야 되네. 자, 역시 B1, B2, B3, B4라고 하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여기를 또 경계로 이번에는 여기가 A1이랑 A2가 이쪽에 들어가고 A3인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이쪽 배열이니까 B2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는 A1, A2, B1이 자리를 잡으면 되고 이쪽에는 A3랑 B3랑 B4가 자리를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팩에 2팩일 거고 곱하기 여기도 3팩에 2팩이겠죠.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경계는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일단 97번. 최단 경로 많이 했죠? 이것도. 자, 철수가 자동차로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따라서 A 지점에서 약속 장소인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도중에 PQ에서 이거 오타예요. P가 거기가 아니야. P가 그 밑이야. 이거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줄게. 하나, 둘, 세 칸이지. 다섯.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Q면 여기가 P예요. P가 그 위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PQ 위에 있는 데서 약속 장소가 C 지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연락을 받고 곧바로 C를 향해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를 이동했어요. 이때 철수가 A 지점을 출발해서 C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한 경로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연락받은 위치가 달라도 이동 경로가 같으면 동일한 경우로 간주한다. 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일단 요 라인에서 연락을 받고 넘어온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로 생각하세요. 여기가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서 C-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오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일로 가는 거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났죠? 다 끝났죠?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9팩에 5팩, 4팩.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연락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연락을 받아도 이렇게 지나가서 간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밑에 가로친 거.
내가 만약에 봐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연락받나 여기서 연락받나 아니면 여기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니까 여기서 연락을 받나 여기서 연락을 받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같은 경로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는 이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울이니까 이렇게 되실까요? 이거는 거울로 가시면 됩니다. 유명한 녀석이죠.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좌표가 하나가. 99번으로 갈게요. 틀린 거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99번. 그림과 같이 인접한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모두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A에서 B까지의 최단 경로 중에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 이상인 직선을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선생님 그릴게요. 그리는 동안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다섯 개 맞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인접한 교차로가 있는데 한 칸이에요. A지점 B지점까지 최단 경로 중에서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 이상인 직선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3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1번 직선이 3이에요. 3칸이 직선짜리예요. 그럼 일단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에.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저렇게 했다고 칠게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쵸?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3 이상인 직선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의 개수예요. 근데 겹친다고요. 다시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했다? 그럼 여기 5가 있잖아. 겹친다고. 그래서 이건 긴 거부터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5부터 합시다. 이렇게. 그럼 직선 5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럼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4가지예요. 왜요? 내가 만약에 얘를 골랐다 쳐. 그럼 한 가지야. 이렇게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한 가지니까. 될까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나 좀 전에 힌트를 줬어. 내가 만약에 이 맨 윗줄을 고르면요. 이거 들어가요. 맨 아랫줄을 고르면 이거 들어가요. 그럼 저건 나중에 겹치니까 빼주셔야 돼요. 경로는 같은 경로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안 헷갈리기 위해서 큰 거부터 하는 거예요. 직선 4칸짜리를 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질문이야. 4칸짜리 어떻게 해? 저 위에 거랑 안 겹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봐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애가 5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3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번은 얘네를 다 붙인 거야. 이렇게 하나로. 이게 1번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이렇게 하나짜리로 붙여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짜리로. 그럼 얘 하나랑 요거 3개니까 4팩에 3팩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짜리 붙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그쵸? 요거 4개짜리를 붙이세요. 이렇게. 4개짜리를 붙이고 얘가 하나 있고 요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건 얘네 둘이 붙인 건 빼주셔야 된다고요. 겹치잖아 위에랑.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했잖아.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겹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겹치게 하려고요. 얘랑 얘랑 이웃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얘부터 깔아요. 얘부터 까는 방법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렇게 하나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네 둘을 넣어요. 그러면 이거죠.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하고 똑같은 3개잖아요. 5팩에 3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4개를 빼시면 돼요. 어? 잠시만요. 아니죠. 4개를 빼면 안 되죠. 겹치는 게 또 있잖아요. 열 12개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덟 개를 빼야죠. 바꾸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안 헷갈리죠. 이제 문제는 얘죠. 세 번째. 직선 3개예요. 그럼 얘는 2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하나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에다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네 둘은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붙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잘 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되게 헷갈리죠. 왜냐? 저 앞에 거랑 무조건 겹쳐요. 맞나요? 자, 어떻게 할래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 일단 얘는 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거랑 겹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얘랑 얘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따로 한다고 치면 자, 얘가 됐어요. 그러면 저 방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선생님 질문. 이렇게 3개를 먼저 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쟤네를 넣어서 4P3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유가 뭐야? 얘네 둘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붙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안 헷갈리는 방법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걸 뭉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뭉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얘를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위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넣으면 돼요. 얘네 둘을. 그럼 쟤랑 똑같아요. 이게 4P이에요. 괜찮나요? 밑에 건 어떻게 할 거야? 자, 4P3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2분의 1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같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얘랑 얘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을 나눠줘야 돼. 지금 얘네들이 다른 거라고 하고 P로 넣은 거잖아. 순열이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계산해 주셔야 돼요. 둘 더 하시면 이거예요. 그럼 밑에 건 어떻게 할래?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질문이야. 어떻게 할래? 저 밑에 건? 여기가 4개가 나오고요. 여기가 12개가 나오고, 얘가 12개 더하기, 이거 얼마냐? 24. 여기 12개네? 이렇게 나오죠.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만.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끝이에요. 얘 안 남아요. 얘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봐봐. 맨 처음에 얘, 여기 4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거 하나 들어간 거, 이거 하나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가 있죠?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2개를 양쪽에다 넣으면 일자가 생겨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 둘을 양쪽에 넣으면 일자가 생겨요. 맞죠? 그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는 다 겹쳐져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만 하시면 돼요. 끝. 자, 잘 봐요. 얘가 결국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3개짜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세도 돼요. 근데 그게 이미 양쪽 끝에 걸 세면 색깔 하나 어디 갔어? 만약에 내가 얘를 썼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요. 여길 썼다라고 하면 얘도 여기 들어가요. 맞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 봐요. 요거를 썼다고 칠게요. 그럼 한 칸이랑 4칸이죠. 여기 있잖아요. 한 칸이랑 4칸. 마찬가지 요것도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한 놈만 잡으세요. 얘는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만 잡으시라고요. 그럼 얘가 이미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어렵죠? 쉬운 얘기는 아니야. 이제 그 케바케 겹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찾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28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최단 경로네요? 자,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고요. 이 도로망에 9개 지점에 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 점으로 표시된 9개의 점 중에 오직 한 지점만을 지나는 경로 수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림을 잠깐 그릴게니까 좀 보고 계세요. 크게 그려야 되나? 너무 크잖아. 크게 그리자.
어렵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점으로 표시된 데에서는 무조건 하나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결정하자고요. 뭐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이야. 자, 만약에 A에서 1을 갖다가 그냥 B로 갈게요. 그럼 딴 데 지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일단 이렇게 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타고 이거 밖에 것만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밖에 라인만 타고 이렇게만 타고 가면 되죠. 돼요? 그럼 이거죠. 1 곱하기 4 팩에 2 팩, 2 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A에서 같은 거 9번을 갔다가 B를 가는 거랑 같죠. 맞나요? 여기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자, 2번 타볼까요? A에서 2번을 타고 B로 갑시다. 이렇게. 자, A에서 2를 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끝까지. 맞나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고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가 있을 거니까 3팩에 2팩 하면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자, 찾아와봐. 이게 이거랑 같아요? A에서 4 가고 B랑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랑 같냐면, 잘 보세요. A에서 6 가고 B랑 같고요. A에서 8 가고 B랑 같아요. 입장이 바뀐 거니까요. 반대 방향이니까요.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6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여기서 여길 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똑같죠?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3 갔다가 B로 갈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노란색.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 개.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A에서 7 갔다가 B로 가는 거랑 같아요. 이것도 한 개. 다 더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다가는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하셔야 되고 여기 2개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안 했다. 무광고. 하나 뺐네요. 네 번째. A에서 하나 빼먹었어. 5에서 B 가는 거. 이렇게. 이거 뻔하죠? 여기서 여기 가고 2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여기가 2개. 그쵸? 이게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1 곱하기 2. 4.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135번으로 갈까요? 맨 뒷장이에요. 시간은 얼추 비슷하겠구나. 얘도 저거네요? 근데 아마 문제가 다를 겁니다. 지울게요. 마지막 거 4번. 지워도 괜찮아요? 또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지울게 그럼. 여기까지. 135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 위에 정사각형 R과 같은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 9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도로망을 따라 최단 거리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지나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올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정사각형 R의 내변을 모두 지나야 한다. 라는 건 한쪽으로 올라가서 한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에 4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R밖에 없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크게 그릴까? 뭐 하나를 더 그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 그릴게요. A, B, 여기가 R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봐요. 일단 요렇게 간 방향이랑 요렇게 간 방향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갔다가 나오는 방향은. 그럼 일단 여기를 C라고 할게요. C. 일단 여기를 가셔야 돼요. 여기 위에는 필요 없어. 이쪽이랑 이쪽은. 왜? 최단거리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 갔던 길을 다시 와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치요? 그럼 여기도 이제 R의 번호를 한 번씩 붙입시다. 여기가 뭐 R1, R2, R3, R4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점의 좌표를 이렇게 하나씩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A1, A2, A3, A4라고 하죠.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위에는 필요 없다니까. 이 위에는 안 지나갈 거야. 이렇게 밑으로. 지나갈 거니까. 돼요?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간 애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전체는 A에서 C로 가요. A에서 C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로 가고 다시 C로 와서 다시 A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돌아와야 되니까.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4팩에 2팩, 2팩이에요. 이래.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이 두 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4팩에 2팩에 2팩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72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전체는 72가지예요. 와, 맞네. 큰일 났다. 그럼 그 중에 내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군요. 얘를 지나갔다고 하죠. 얘를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 치죠. 요걸 뺍시다.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든 이걸 뺍시다. 근데 저렇게 지나간 거 중에요. R3를 지나간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집합을 해서 뺄 건지 아니면 각자 해서 뺄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그러니까 A에서 R1을 품고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데 문제는요. 돌아올 때가 저걸 품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R1의 한 면을 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한 면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 갔다가 와서 뭐 다른 데로 와서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R3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할까요?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죠. 그럼 되니까. 안 헷갈리려면. 그럼 이거 몇 가지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거 중에 하나만 고를 거예요. 여기도 그 두 개 있으니까 요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이거 중에 하나만 골라서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자고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를 세 개로 나누자 볼게요. 세 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R3 중에 한 개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헷갈릴 테니까. 됩니까? 그럼 저기 두 가지예요. 왜냐면 이리 갔다가 가서 이리 갔다 다시 왔다는 얘기니까요. 돼요? 근데 여기 몇 가지냐면 여기가 갔다가 올 거니까 두 가지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게 두 가지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자 다시 갔다가 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갔다가 올 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곱하기 돼요? 근데 여기도 두 가지죠. 이걸 갔다가 이걸 올 거냐 이걸 갔다가 이걸 올 거냐니까 여기도 두 가지인 거예요. 곱하기 여기도 두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대신 겹치지 않아요. 이거 R3랑 중복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얘랑 뭐랑 똑같냐면요. 이게 이렇게 가서 R3 가서 C 가서 B 가서 다시 와서 여기도 R1이 하나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복을 지금 하겠다고 선생님이 여기서. 중복은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요. A에서 R1을 다 돌고 올 때도 R3를 다 돌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이걸 타고 갔어. 이걸 타고 갔다. 여기 돌았어. 그럼 올 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저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 중복에 안 넣었잖아. 내가 일부러. 됩니까? 그럼 몇 가지냐면 잘 봐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걸 선택했어. 올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죠. 띵띵띵 하고 가기. 그럼 여기는 8이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렵다. 그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인데요. 이렇게 갈 거예요. A에서요. R4로 갔는데 C로 가서 B로 갔다가 다시 올 건데 이걸 거쳐오는 거죠. R4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다 올 때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R4도요. 내가 위로 먼저 갈 걸 밑으로 먼저 갈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얘가 두 가지에다가 갔을 때 한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이렇게. 4개가 끝일걸요? 잠시만요. 아니죠. 여기 두 가지가 끝이죠. 아, 여기가 2니까. 그러니까 여기 2고 여기가 2라고요. 이렇게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윗길을 선택하면 올 때 이렇게 올 거고 밑길을 선택하면 위에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결정이 된 거라고요. 여기 두 가지는 이거예요, 이거. 여긴 4개죠. 4개.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뭐예요? 얘랑 이거 똑같죠. R2 B 이렇게. 그럼 여기 4됐죠. 그래서 72에서 24 빼고 8 빼시면 돼요. 40까지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어렵지? 확률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기서 교차를 하실 거면 교차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빠른 번호가 398번이네요. 보시죠. 398, 399입니다.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궁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임의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할 거예요. 꺼낸 공을 다시 안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모두 꺼내지면 시행을 멈출 거예요. 5번째 시행을 한 후 시행이 멈출 확률이에요. 5번째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아니 생각해봐. 자, 2, 4, 6이 있고요. 1, 3, 5, 7이 있죠. 5번째야.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그럼 여기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짝이 나와야죠. 그래야 멈추죠. 저기 5번째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건부로 계산하는 곱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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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짝이다, 짝이 나왔다고 칠게요. 첫 번째 홀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7개 중에 4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6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 4개 중에 2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3개 중에 하나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짝수와 얽히는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춘다. 5번째 시행을 한 후에 멈추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치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계산을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지우가 지우자. 이렇게 3이 6 지워요.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을 지우죠. 그럼 35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나 잘 지운 거 맞아? 이렇게 나와요. 맞죠?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여기에 이렇게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하고 짝하고 짝하고를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팩에 2팩, 2팩이죠. 이렇게. 6가지거든요. 이해했죠? 근데 그때마다 확률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잘 봐요. 만약에 내가 짝, 홀, 짝을 했어요. 이 6가지 중에 하나요? 그럼 이걸 확률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짝이면 7개 중에 3개죠. 맞아요? 네, 마지막엔 짝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홀이면 7개 중에 4개죠. 홀이면, 아니, 6개 중에 4개죠. 5개 중에 홀이면 3개 남았어요. 짝이면 4개 중에 2개 남았고, 여기 다시 3분의 1이죠. 같아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 35분의 1은 똑같으니까 답이 35분의 1이 6번 나온다. 35분의 6이죠. 이렇게 가시는 게 낫다. 아니면 각자 할 때마다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더라도 확률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뽑을 때요. 저기 조건부 확률 아니 그 독립시행에서 뽑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종속일 때 곱하고 조건부 확률. 앞에 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확률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곱하는 값은 다 똑같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저렇게 순서대로 다 뽑으면 어차피 확률값은 똑같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배열 똑같고요.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어요. 여기 때문에 똑같아요. 399.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오락기를 단순화해서 그린 겁니다. 입구에 공을 넣으면 한 곳을 지나면서 그 위치에 있는 전등이 켜지고요. 켜져 있는 전등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면 켜져, 한 번 더 지나면 다시 꺼져. 이렇게 온앤오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공을 두 번 넣을 때 두 번 모두 A를 지나면 A의 위치는 꺼졌다 꺼지고 켜졌다 꺼지고 각각 A, B를 지나면 둘 다 켜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공을 지날 때마다 켜지거나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A, B, C, D 네 곳이 모두 켜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나게 될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온 앤 오프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켜질 거냐 꺼질 거냐인데 6번을 할 거래.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여기서 길이 갈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A의 올 확률이 얼마냐면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당도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공을 하나 넣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럼 6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켜져 있어야 돼. 홀수번이어야 되죠. 이해돼요? 하나당 홀수번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1, 1, 1, 3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3번 지나가야 돼요. 켜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고르면 되잖아. 뭘? 3이 지나갈래? 하나 골라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바꾸던가. 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자, 일단 3번 지나가래를 골라요. 그럼 4C, 1이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뭐 해요? 이게 3, 1, 1이면 6번이 나오는데 하나만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자리를 바꿔야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D가 3번 나왔다고 쳐? 그러면 A, B, C, D인데 D, D, D가 연속으로 나와요? 얘네가 자꾸 자리를 바꿀 거 아니에요, 순서가.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리 배열. 다시 이거는 3번 나온 위치 고르기. 그 다음에 얘네는 요것들의 자리 배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각자로 들어가는 게 6번이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다 켜지면 중간에 켜지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네. 중간에 켜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잠시만요. 그럼 빼야겠구나. 이렇게. 뺍시다. 여기서 빼기 뭘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어쩌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ABC가 마지막에 켜지는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A, B, C, D인데 여기까지 켜지고 DD가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만 자리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는 DD가 되는 거니까 4팩을 빼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만 마지막이면 된다고. 여기가 마지막. 이건 경우는 빼줘야죠. 여기 앞에는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다 켜졌으니까. 다 켜졌다고 매번에. 근데 왜 꺼졌다 켜진 거니까 이걸 빼야지. 그냥 그걸 뺀다고. 그게 다 켜진 거잖아. 4개 다 켜진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고 4개인데 자리 바꾼 거. 얘네들 무시하고 그 4개를 빼겠다고. 마지막이 이거니까 여기 자리 바꾸는 걸 빼겠다고.